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구글 설문지의 기능은 섹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섹션은 구글 설문지에서 질문을 그룹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질문을 만들 때 이미 하나의 섹션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중간에 이렇게 섹션을 삽입했다면 전체 문항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섹션으로 나뉘어지게 되면 물리적으로도 이 두 그룹의 질문들은 다른 페이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섹션 1에 속한 문제를 풀고 나면 제일 마지막 질문 다음에 다음이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섹션 2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섹션 2의 질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뒤로 가기 버튼과 제출 버튼이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섹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면 분기라고 하죠. 응답자가 선택한 내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의 질문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을 선택하는 질문이 있다면 남성을 선택한 사람은 섹션 3, 여성을 선택한 사람은 섹션 2 이렇게 서로 다른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게 되고요. 문제 1번, 2번, 3번을 풀고 나면 다시 공통 섹션에 해당하는 섹션 4로 이동한 후에 나머지 문제들의 응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섹션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 섹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섹션으로 이동할지 지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질문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서 특정한 섹션으로 이동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의 섹션 기능을 실습해 보기 위해서 학부모님과 상담 일정을 조정하는 설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게 해서 어느 학생의 부모님이신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항에서는 상담을 희망하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편의상 보기 3개만 만들었고요. 이 설문지는 학부모님들께서 원하는 요일에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과 화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 수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이 각각 다른 질문에 응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들이 응답할 수 있는 섹션 하나와 화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들이 응답할 수 있는 섹션, 그리고 수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들이 응답할 수 있는 섹션, 이렇게 3개의 섹션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섹션은 질문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메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섹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3개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개의 섹션이 만들어졌고 설문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메인 세션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개의 섹션이 있다고 표시되고 있죠. 자, 이 추가된 섹션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섹션으로 요일을 구분하고 요일별로 상담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면 됩니다. 오른쪽에 질문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이 가능한 시각을 선택하도록 질문을 만들고요. 이 질문 유형은 드롭다운으로 하겠습니다. 연습이니까 대충 시간을 정해볼까요? 9시, 10시, 11시.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2개 더 만들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질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요일에도 9시, 10시, 11시를 선택할 수 있고요. 화요일에도 9시, 10시, 11시를 선택할 수 있죠. 수요일도 9시, 10시, 11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월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들이 월요일에 해당하는 섹션으로 이동해서 응답하도록 하고 화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들은 화요일 섹션으로 이동해서 응답하도록 지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 요일을 선택하는 질문에 와서 오른쪽 아래 점 3개 버튼을 클릭하면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이라는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고요. 월요일에 응답을 한 학부모님들은 여기 보시면 2번 섹션으로 이동하도록 지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들은 화요일 섹션으로 이동을 하게 하고요. 수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들은 수요일을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 월요일을 선택한 학부모님들은 이 2번 섹션 문제에 와서 요일을 선택하게 되시고요. 이 아래 잘 보면은 이 2번 섹션의 질문을 끝난 다음에 다음 섹션, 즉
3번 섹션인 화요일 상담으로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상담 신청을 하신 학부모님들은 상담을 신청한 후에 설문지를 제출하고 응답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문지 제출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모두 마친 후에 설문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수요일은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출 버튼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섹션에 있던 질문만 첫 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번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월요일 상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질문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드롭다운 버튼, 즉 내림 버튼을 클릭해서 희망하는 요일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출 버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요일에 상담을 신청해 보도록 할까요? 다른 응답 제출을 클릭해서 새로운 설문지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화요일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화요일 상담이라고 하는 질문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간을 설정하고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설문이 종료됩니다. 이번에는 설문지 원본에 와서 위쪽에 있는 응답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응답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번 강가된 학생의 학부모님은 월요일 10시를 신청하셨고요. 11번 강건너 학생의 학부모님은 화요일 9시를 신청하셨고, 강냉이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수요일 10시를 신청하셨다는 것을 손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지의 섹션 기능을 활용하면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요. 이 설문지는 제가 섹션 기능을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보는 활동을 했을 때 사용했던 설문지인데요. 이 설문지의 의도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지 않고 적당히 답을 체크한 후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무성의한 학습 태도를 조금이나마 방지해보고자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힌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제 문제의 정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웃기게도 이 실제 문제를 맞췄는지 맞추지 못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두 번째 질문 있죠?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힌트를 입력하세요. 이 부분의 숫자를 바르게 입력했는가 입력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다음 문제로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에 조금이라도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한 저의 꼼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이없는 민감한 반응을 선택을 해볼까요?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답을 입력한다면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준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야만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실제 퀴즈의 정답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알려준 힌트를 바르게 입력했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이 퀴즈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섹션 기능을 활용한 것인데요. 줌에서 소회의실을 만들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자, 문제 형태를 보면요. 답안을 작성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문제의 정답을 순서대로 쓰라예요. 그래서 이 퀴즈는 조금 전의 퀴즈와는 다르게 정답을 정확히 맞춰야만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기의 개수가 적을 때는 몇 번의 찍기로 쉽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보기의 개수가 많고 질문이 어려워서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식으로 정답이 아닌 내용을 입력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죠. 이렇게 모둠 활동으로 퀴즈를 주었을 때 학생들이 비교적 집중해서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의 정답을 정확히 맞춰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은요. 질문을 만들 때 오른쪽 아래 점 3개의 메뉴를 클릭하면요. 응답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응답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숫자를 선택하면 이 숫자 값과 일치하는지 혹은 크거나 같은지 여러 가지 조건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음을 선택하고요. 정답을 입력하고 이렇게 정답을 맞추지 못했을 때의 오류 메시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텍스트의 경우도 특정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등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요. 사실 가장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정규 표현식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학습이 필요해서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섹션 기능을 활용한 또 다른 설문지의 예시입니다. 일명 방탈출 게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방탈출 게임은 보통 스마트폰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인데요. 말 그대로 특정한 방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에 있는 다양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방을 탈출할 수 있는 힌트를 찾고 최종적으로 그 방을 탈출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러한 과정을 이 설문지에 응용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제 취향이 아니라서 직접 방탈출 형식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본 적은 없고요. 연수에서 공유받은 자료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전자기 유도의 기초 개념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질문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의 세 번째 답안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들께서 학생에게 게임적 요소를 가미해서 학습 활동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계속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 방탈출 게임 형식의 설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댓글 형태로 나타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섹션 제목에 첫 번째 방 1층 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그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틀린 보기를 선택해 볼까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요. 또다시 방탈출 실패했죠. 지하실로 떨어졌고요. 무언가 선생님이 안내사항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요. 자, 다시 또 동일한 질문을 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정답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방 2층으로 가 있죠. 그리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정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종의 반복학습 같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탈출 게임 형식의 설문지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처음에 학부모님과 상담 일정을 조정하던 설문지로 다시 와봤는데요. 이 설문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하죠. 그 치명적인 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월요일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담 가능한 시각을 제가 9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고요. 만약 다른 학부모님이 동일하게 월요일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렀을 경우 시간을 보면 9시, 10시, 11시가 그대로 남아있죠. 다른 설문이라면 모르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복수의 학부모님이 신청을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설문에서는 다른 학부모님이 9시를 선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는 학부모님에게는 9시의 선택지가 빠진 나머지 시간만 보이는 그런 설문지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일종의 선착순 같은 기능을 가진 답안이 선택되면 그 보기는 설문에서 사라지는 그런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